느끼지, 그지? 극한 배운 다음에 미분 배운 다음에 적분 하는데 미분 배우고 나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적분 배우고 나서 뭐 극대극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이것처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도 사실 수 2에서 유형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 유형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1번이라고 보자. 전체적으로는 한 3덩어리, 4덩어리 정도 적을 거예요. 그래서 공간 분배를 4덩어리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정도로 적자. f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fx는 자, 제목처럼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대요. 그럼 정적분 쓰겠지, 그지?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시로 요걸 적을게요. x제곱에 지수함수 2의 x제곱에 그 다음에 정적분 밀어 넣겠습니다. 2배의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t dt. 자, 요렇게 요거는 예시 하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fx는 이라고 정의를 쭈루루룩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쪽에 보면 요만큼 정적분이 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구분을 하는데 얘 가만히 보면 아래 끝 0, 위 끝 1. 그럼 이거는 정확히 f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래 끝 0, 위 끝 1까지 적분하면 얘 결과는 함수로 나와, 실수로 나와? 그렇지, 얘는 실수 값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fx가 좀 복잡하게 생겼고 정적분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 정적분 결과는 실수로 나오는 구조야. 그래서 제목처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는 하지만 사실 요거는 풀이 어떻게 썼어요? 수2에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 실수로 나오는 건 뭔지는 모르잖아, 그지? 그래서 뭔지 모를 요 녀석을 실수 K로 둬보자. 그래서 는 K로 두는 유형 요 정도로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저거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K로 뒀으니까 fx를 한 번 더 적어보는 거예요. 하면 x제곱 더하기 2의 x제곱 그리고 2K로 간단하게 적어줄 수 있겠지. 자, 실수는 K로 두는 유형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어디로 돌아오냐면 정적분으로 돌아와요. 그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K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이렇게 정의했거든, 그치? 그래서 K는으로 fx는 일단 두고요. K는으로 정적분을 이제 가져가 보는 거야. 그대로 적어 볼게요. 그러면 0에서 1까지고 적분 대상 함수가 ft니까 위에 fx 있었잖아. 저기 x자리에 t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쓰면 정적분은 적분 병수가 t가 되든 뭐 y가 되든 x가 되든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fx 그냥 귀찮으니까 그대로 넣어. fx를 그대로 넣는다 그러면 적분 변수를 뭘로 두면 돼? x로 두면 되지. 그래서 dx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이게 실수 k로 두는 유형의 풀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풀어봤던 기억 있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뭘 하는 거야? 정적분 실질적으로 하는 거야.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 아마 앞으로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될 건데 뭐 이전 수업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 x제곱 부정적분 해야겠죠? 채원아 뭐니? 3분. 옳지, 3분의 x세제곱 좋아요. 그 다음에 지수 2의 x제곱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죠? 미분하든 부정적분하든 자기 자신이고 자, 2k는 상수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2kx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0에서부터 1까지 정리. 자, 그러면 1 넣은 것에서 0 넣은 걸 빼는 거다, 그치? 그대로 가볼게요. 1 넣으면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k 빼기, 여기 빼기 있는 건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0 넣으면 x 있는 곳은 그러니까 다항함수로 있는 곳은 다 0이겠지. 그리고 2의 0제곱은 1이니까 1죠?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는 상수 계산할게요. 2 그 다음에 플러스 2k에다가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다, 그치?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이게
출발이 뭐였어요? 봤더니 K였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붙일게요. 요 녀석이 K였구나. 와, 그러면 우리가 K를 정적분의 결과라고 보고 뭔지 몰라서 실수 K로 두고 시작했던 건데 구하고야 말았네요.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K는 자 2-3분의 1을 다 이항하면 되겠다. 따라서 밑에다가 쓸게요. 따라서 K는 넘겨 그러면 3분의 2 빼기 자연상수 2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그럼 생각해봐. fx는 결국은 우리가 정하지 못했던 곳이 여기죠. 이거를 지금 K라고 두고 찾아냈던 거란 말이야. 그럼 fx 다 찾은 거네.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는 이제 뭐 f의 함수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가장 뼈대만 했던 거야. 그치? 그래서 결론은 K 찾았습니다. 그러면 뭐 연결하자면 예를 들어서 f의 1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밀어 넣기만 하면 되죠. 1의 제곱 1 더하기 2의 1제곱 그 다음에 2K니까 K 대신에 2배 3분의 2 빼기 2 이렇게 밀어 넣으면 함수값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4 3분의 7 2 빼기 2 빼기 자연상수 2 이렇게까지. 이게 한 세트예요. 그죠? 사실상 마지막에 함수값 구하는 거는 문제를 뭐 의도에 따라서 틀 수 있는 부분인데 뼈대는 상수로 나오는 실수로 나오는 값을 는 K로 두자. 그 다음에 원래 함수 정의해서 정적분 결과로 K 구하자. 이런 구조입니다. 어렵지 않지?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는 극한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극한꼴입니다.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극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분수꼴에 분모 x-a 분의 1 이건 따로따로 쓸게요. 그리고 곱하기는 생략하고 인테그랄 정적분 등장. 그래서 a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그러면 a에서 x까지 ft dt라는 정적분의 모양이 있고 리미트 보이니까 정적분의 극한꼴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등장하면 요것도 이제 유형을 하나를 설명을 하는 건데 요렇게 등장하면 앞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대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정적분 하려면 뭘 해요? 부정적분 구해서 윗끝 아랫끝 넣고 이렇게 하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가정을 합시다. f의 부정적분을 보통 뭐라고 둬요? 라지 f라고 두죠, 그죠? 그래서 라지 ft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냐면 얘는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 이런 관계겠죠. 적분하면 라지 f면 미분하면 스몰 f로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가볼게요. 는 리미트 그대로 쓰고 앞으로는 이 극한의 모양을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x-a분의 1은 그대로 두고요. 정적분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부정적분 구할 거잖아. 그게 라지 ft로 구해졌어요. 그거를 아래끝 a, 윗끝 x 이렇게 넣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윗끝 넣은 것에서 아래끝 넣은 걸 빼는 거지. 그게 분자의 곱해질 녀석이니까 리미트 a, x를 a로 보낼 때 이제 분수 한 방에 쓸게요. 분모는 x 빼기 a. 분자는 라지 f의 t 자리에 윗끝 x 넣은 것에서 라지 f의 t 자리에 a를 넣은 걸 뺀 거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그쵸? 보면은 여기 x 모양과 여기 x 모양이 동일하고 여기 a 모양과 a 모양이 동일하고 x를 a로 보내는 극한이니까 이거 딱 뭐의 정의야? 미분 개수 정의지. 태연아 맞니? 미분 개수 정의 맞니?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해야 돼요. 맞아? 오케이.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는 f, 그러니까 라지 f야 스몰 f야? 스몰 f? 아니 한 단계만 더 가자. 라지 f 프라임
A가 되면서 아까 large F 미분하면 누구로 돌아간다 그랬죠? small f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small fa 이렇게 됩니다. 좀 길게 썼지만 결국은 이게 익숙해지면 요거 보자마자 요거 집어넣어서 fa구나 이렇게 볼 건데 그 전까지는 특히나 이제 모양이 더 복잡하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얘가 미분계수 정의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이따가 RPM 풀 때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유형 지금 2개 했어요. 세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했는데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아래끝 위끝 중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에서부터 X까지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FT, DT 이렇게 정적분으로 했는데 요 녀석을 GX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봅시다. 사실 이게 수투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X라는 녀석이 지금 미지수입니다. 우변도 보면 GX니까 X에 대한 함수잖아, 그지? X가 미지수인데 이렇게 아래끝이나 위끝에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두 가지 작업이 있어요. 적어놓고 할까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두 가지 작업. 그 첫 번째가 정적분의 정의대로라면 아래끝과 윗끝이 같으면 그 결과는 항상 아래끝과 윗끝이 같으면 정적분의 결과는 얼마니? 얼마? 0이지. 그러니까 구간이 1에서부터 1까지면 정적분할 구간이 없는 거잖아. 그리고 아까 정의에 입각하면 부정적분구에서 아래끝 윗끝 넣어서 뺄 건데 똑같은 거 빼면 0이지. 그래서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 아래끝과 윗끝이 같아지도록 하는 x 값을 대입해 본답니다. 이게 문제에 활용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지금 위에 정의한 데에서는 양변에 뭘로 보겠니? x자리에. 그렇지. 위에 예시로는 x에 a를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아무리 복잡한 대상 함수라도 정적분은 결국 a에서 a까지니까 결과가 0이겠지. 요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좌변은 0 되고 우변은 x에 a를 넣었으니까 ga가 0이야 라는 함수 값의 단서를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 써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갈 때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그때 할 건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수투에서 있었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양변을 미분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양변을 x에 대해서. 자, 미지수 아까 표시해 뒀죠?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해 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분해 본다. 자, 그러면 미분하기 전에 정적분 이용해서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인티그랄 a에서 x까지 ft dt는 우리 조금 전에 가정했던 것처럼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단계 생략해서 라지 f 부정적분 구해서 윗끝 넣은 것에서 아래끝 넣은 걸 뺄 거잖아, 그지? 이게 정적분 결과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우변의 gx 함수예요 라고 했어. 자, 근데 조금 전에 뭘 하기로? 양변을 미지수 x에 대해서 미분하기로. 그러면 여기서 메모하죠. 얘는 어쨌든 라지 f라는 함수가 등장했는데 거기에 상수 a를 넣은 거니까 얘는 미지수가 아니지. 얘는 상수야. 그러면 상수 미분하면 뭐가 돼? 태어나? 역시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변을 뭘로? x로 미분한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게요. dx 이게 x에 대해서 미분이다. 앞으로 이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정적분을 미분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쪽 관련만 쓸게요. dx인데 이렇게 뿅 프라임으로 쓸게요. 요 프라임은 다시 ddx,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다. 맞죠? 그러면 우변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면 좌변은 뭐가 되죠? 앞에 있는 라지 f
x를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 x잖아, 그치?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로 돌아가니까 스몰 fx가 될 거고요. 그다음 라지 fa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 없어질 거고 그게 곧 g 프라임 x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수트에서 봤겠지만 짠! 이렇게 윗끝에 이쁘게 x가 혼자 덩그러니 있어요. 윗끝에 있을 때 양변 미분하세요. 사실 gx는 신경 쓰지 말고 좌변에 있는 정적분 정이 되어 있는데 윗끝에 x가 들어있는 녀석을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그 결과가 아까 뭐였죠? fx였단 말이야. 그거는 어떻게 한다? 앞으로는 요거를 t자리에 밀어 넣어서 요거를 꺼내오면 됩니다. 요렇게 구조를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요 두 단계를 꼭 거쳐보자. 요거는 쌤이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를 드려볼게요. 하나, 첫 번째 왼쪽 오른쪽 쓸게. A에서부터 X제곱까지 FT, DT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했습니다. 그거를 조금 전처럼 GX라고 정의했다고 봅시다. 이것도 결국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하는 거거든. 자, 아까 첫 번째 뭐 하자 그랬죠? 아래 끝, 위 끝 같게 만드는 A를 집어넣어 보자 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X에다 뭘 집어넣어야 A랑 같아지니? 루트 A 또? 그렇지. 그래서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대입해보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좌변은 볼 필요 없이 0이 될 거고 우변 G에 X자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를 넣은 것. 그래서 루트 A를 넣어도 0, 마이너스 루트 A를 넣어도 0 이런 단서를 두 개를 찾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구조예요. 요거는 어렵지 않지? 그런데 두 번째 양변 미분하기로 했거든. 근데 요거는 미분하면 요건 적지 말고 그냥 봐봐. 아까 여기 있는 녀석이 들어가서 나온다고 쌤이 설명해줬잖아. 그 전에 근데 전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x가 있잖아 라고 했지. 근데 얘 지금 뭐 있어? x제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결과가 f에 x제곱을 넣은 것만 나올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x 혼자 정말 깔끔하게 혼자 있어야 돼. 그래야 밀어넣고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는 경우를 지금부터 볼게요. 그러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한다. 미분한다라는 거는 부정적분 구해서 윗끝 넣은 것에서 아래끝 넣은 걸 빼는 걸 이걸 정적분 정의였고 그것을 뭘 한다? 미분한다 였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우변은 G'X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물론 라지 F 프라임하고 X제곱까지는 써주는데 이거 뭡니까? 합성함수죠. 그러면 합성함수니까 누굴 더해야 돼? 이 안쪽에 있는 녀석도 한 번 더 미분. 이거를 뭐 간단하게 속 미분, 안쪽 거 미분이라고도 하거든. 합성함수 미분으로 뭐가 등장해요? EX가 등장해요. 맞지? 그리고 아까처럼 라지 FA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빵! 우변은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윗끝에 x가 아닌 뭐 가장 간단하게 뭐 ax 이렇게 들어 있어도 속미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해되지? 그래서 아까 요만큼만 등장했던 게 아니라 그 윗끝에 들어 있는 녀석을 한 번 더 속미분하는 합성함수 미분해서 나오는 ex가 더 붙어야 된다.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구조. 아래 끝이나 윗끝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아래 끝, 위 끝 같게 하는 미지수 넣기. 두 번째는 양변 미분하기. 요게 기본 뼈대야. 자, 두 번째 예제 옆에다 적어 드릴게요. 0에서부터 x까지 조금 복잡하게 써보겠습니다. x 빼기 t 괄호 곱하기 ft dt 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2의 2x제곱 빼기 2x 더하기 상수 c라고 해보겠습니다. 엄청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전체를 먼저 보자고요. 가만히 보면 어머 여기 복잡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얘는 무시하고 윗끝에 x가 등장했네. 그럼 뭐부터 해보는 거야?
x에 0부터 넣어보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변에도 0 넣어서 성립하는 걸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x에 0을 넣어서 양변이 같다라는 걸 비교하자. 그러면 좌변은 정적분 결과니까 0이 될 거고 우변은 x에 0 넣으면 1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상수항 c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문제에다가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지? 양변 미분이지, 그치? 양변 미분.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이랑 할게요. 양변 미분인데, 자, 여기서도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수투 내용을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는데, 아까 쌤이 개념 설명할 때로 다시 돌아올게. 이때, 첫 번째, 여기 x 혼자 윗끝에 덩그러니 있을 때 미분하면 넣어서 나오세요. 요거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복잡하게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속미분 한 번 더 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아까 윗끝 아랫끝 넣은 거 그거 시까지 적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 봐봐. 적분 변수가 t지. 그리고 우리가 적분할 대상 함수도 누구에 대한 함수냐면 t에 대한 함수야. 여기에 x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지. 그런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고전에 요 녀석은 어때요? 얘도 x 안 섞여 있잖아. 얘도 보면은 그런데 적분 변수는 t인데 얘까지는 t인데 이런 요 녀석이 등장했네. 그치? 그러면 요대로 미분을 한다라는 걸로 접근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 x 있으니까 t에다가 0 넣고 꺼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거든. 그런데 여기에 t가 들어가면 요거 얼마야? 여기에 x가 들어가면 요거 얼마야? 0이지. 그럼 이건 무조건 0이거든.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는 미분 대상 미지수가 x지 t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식을 x가 대상 함수에 x가 섞여 있을 때는 요 식을 좀 발라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미분할 대상 x와 그렇지 않은 애들로. 알겠지? 그래서 적분 대상 함수에 적분 변수 외에 다른 게 들어있으면 발라낸다. 전개한다예요. 그래서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하기 전이에요. 자, 0에서 x까지 첫 번째 ft를 x에다가 분배해서 정적분 그 성질에 따라 쪼개서 쓸 수 있잖아요. 따로따로. 그러면 지금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이때 x는 뭘로 봐야 돼요? 상수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꺼내놓고 ft dt라고 써주면 이쁘겠네요. 그죠? 두 번째, 자, 부호가 마이너스로 연결되니까 마이너스라고 주고요. 0에서 x까지 남은 건 뭡니까? t 곱하기 ft dt인데 이때 t는 못 나오죠. 적분 변수가 t니까. 그래서 t 곱하기 ft dt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보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우변은 안 쓸게요. 요 녀석을 뭐 한다? 이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다야. 그럼 표시를 잠깐 해보자. 요거 미분할 거죠. 이제 미분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정적분 결과를 보면 x가 윗끝에 껴져 있으니까 요거도 미분하면 이제 넣고 나올 거지. 얘도 어때요? 적분 변수가 t인데 t로만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죠? t에 넣고 나오자라고 했던 거지. 이제 문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놓고 양변 미분 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미분.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덩어리는 무슨 미분을 해야 돼? 그렇지.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곱미분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x 미분하면 1, 뒤에 거는 그대로 0에서 x까지 ft dt 더하기 그 다음 x 그대로 두고요. 뒤에 건 뭐가 되겠니? 아까 했던 밀어넣고 나오기 fx. 그렇지. 뒤에 거는요 마이너스에 아까 봤던 것처럼 적분 변수 t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t 자리에 x 넣어서 나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x, f, x가 좌변 미분이야. 그리고 우변도 놓치지 말고 미분해야겠죠. 자, 우변 미분 해보겠습니다. 2의 2x제곱은 여기 지수 2x를 일단은 x처럼 취급하는 거 기억나죠? 미분하면 2의 x제곱은 자기 자신이었는데 여기가 x가 아니네. 아마 속았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요. 맞나요? 그래서 한 번 더 미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대로 적어주면
2의 2x제곱에 속았다. 한 번 더 미분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좌변은 x, fx가 서로 빼지는 구조가 됩니다. 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만 마무리해 볼게. 아직까지도 fx가 뭔지는 안 보여. 그런데 좌변 남은 게 0에서 x까지 ft dt고 우변 남은 게 구체적인 식이야. 나 여기서 fx 얻어내고 싶어. 태연아, 어떻게 해볼래? 그렇지. fx를 꺼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얘도 미분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이쁘게 fx가 되겠죠, 그죠? t 자리에 넣고 나와 이렇게 될 거고 우변도 한 번 더 미분. 그러면 상수항은 날아갈 거니까 뭐 버리고, 그러면 아까 합성함수 미분했더니 2가 또 튀어나올 거니까 2 곱하기 2, 4, 2의 2x제곱 이렇게 fx 찾을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겠다. 괜찮지? 오케이. 자, 요거를 우리 RPM에 적용 한번 해봅시다. RPM 다 받았지? 무조건 활용 말고 RPM에 150페이지로 한번 건너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오늘 했던 내용이 유형 13번에 있는 여기서부터거든요. 일단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문제당 1분 드릴게요. 1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대표 문제만 쭈루루루루 풀어서 1107번까지 한번 풀어봐. 나름대로 풀어보고 잘 풀리면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선생님 풀이랑 비교해 가면서 봅시다. 풀어보는 것도 연습이니까 이제 뭐 고3이니까요, 그죠? 시간이랑 좀 체크하면서 보는 게 좋겠고, 잘 푸는 것 같아서 정답 체크하고 좀 애매한 것만 쌤한테 얘기해 주시면 그거 같이 할게요. 자, 1085번은 몇 번? 1번. 1085번은 몇 번? 1번. 여기서 애매한 거 있었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089번은 채원아 몇 번? 자신있게 해. 5번. 맞아요. 넘어갈게요. 1093번. 마이너스 1? 1. 여기는 정답이 1이에요. 1093번. 어디서 미스가 났는지 잠깐 볼까? 한 번은 풀어봤으니까 선생님이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미분 가능한 함수 f라고 했으니까 도함수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뭘 해야 돼? 아까 x가 섞여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전리를 좀 해야겠죠. 한 번에 갑시다. 전개를 하면 x 튀어나오고 0에서 x까지 sin t dt 빼기 0에서 x까지 t sin t dt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함수. 괜찮아? 오케이. 어디서 미스가 났어? 그 적분한 다음에 넣을 때 그냥 부호를 오케이.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거만 잘 체크하면 돼. 자, 그 다음에 1097번 몇 번? 3번? 3번 좋아요. 넘어갈게요. 1100번 1번 1번 좋아요. 잘하시네. 자, 그 다음에 1104번 이거 뭐 풀었어요? 오케이. 채원이는? 1번 좋아요. 요건 같이 볼게. 자, 정의된 구간이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 우리가 삼각함수 다룰 때 보통은 이렇게 구간을 줍니다. 왜? 왜 줄까요? 반복되니까. 맞아. 그거를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하거든. 근데 반복되면 각도가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답을 한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줘서 답을 한정시키게 만드는 거고, F를 보니까 좀 편해. 왜냐하면 적분 변수가 t인데 대상함수가 t밖에 없거든. 그럼 뭘 하고 싶니? 아래 끝, 위 끝, 각도로 가는 0을 넣고 싶지. 근데 0 넣을 필요 있니? 왜? 범위가 0보다 크다니까. 안 넣어도 되겠죠. 그 다음 뭐야? 미분. 맞지? 미분. 그러면 위에다가 쓸게요. f 프라임 x는
와, 너무 쉽게 x가 있으니까 밀어 넣고 나오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도함수란 말이야. 도함수는 뭐가 가장 중요한? 오, 좋아요. 공부 잘하는구나. 열심히 했구나. 부호가 중요해. 얘네 모양, 이거 그래프 그리세요 하면 그릴 수 있겠어? 아니. 하지만 부호는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부호를 결정하는 주인공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x는 0보다 큰 양수잖아. 사실상 여기 앞에 붙어있는 요 녀석은 양수기 때문에 누구에 따라 부호가 결정되냐면 뒤에 있는 요 녀석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돼. 맞지? 이거를 무슨 함수라고 불러? f'x는 사실 x 곱하기 코사인 x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부호라는 관점에서 볼 때 x는 필요가 없는 녀석이야. 그러면 부호를 결정하는 녀석을 우리는 세미 도함수라고 부른다 했던 거 기억나니? 이게 세미 도함수야. 알겠지? 그러면 x는 저리 가라 하고 우리는 부호만 결정하면 되니까 코사인 x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이거 오랜만에 그려봅시다.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으니까 우리 기본 코사인 함수는 1에서 출발하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지. 근데 사인 함수는 0,0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 코사인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그릴게요.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가 파이가 되겠다. 맞죠? 뭐 이왕 하는 김에 다 하면 올라가서 다시 1로 딱 도착하는 게 한 주기 2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구간은 어디서부터? 0보다 큰 데서부터 파이보다 작은 데까지니까 이렇게 빵꾸를 내고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구간은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서 보면 되겠다. 근데 아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부호라 그랬어요. 그래프를 이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호인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0과 파이의 중간인 중점인 2분의 파이지. 그러면 부호를 결정하는 코사인 함수인데 x축 위쪽으로 있으면 양수, 아래쪽으로 있으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양의 구간, 여기가 음의 구간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극 대값을 찾으라고 하고 그때 알파에서니까 너무 좋다, 그지? 이거 그래프 그린 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곳을 경계로 해서 함수의 개형을 찾을 수 있거든. 자, 도함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 음수면 감소한다지. 그럼 간단하게만 그려본다 그러면 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구조가 될 거야. 그 뒤는 별로 관심이 없죠. 따라서 얘 문제 의도에서처럼 여기서 극대를 갖게 되는구나. 따라서 우리는 정리하면 어디서 극대를 가져요? 2분의 파이에서 극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녀석은 2분의 파이로 결정이 됐다. 그치? 그 다음은 뭐야? 그 값을 구해야 되면 함수 값을 구해야 되잖아. 지금 무슨 함수 봤어요? f라는 함수를 본 거지. f가 누구야? 요 녀석이란 말이지. 따라서 극대 값은 그것의 함수 값이니까 f의 x자리에 알파 값인 2분의 파이를 밀어 넣어서 구한다.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x자리에 넣었으니까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고 아까 정의된 함수가 t 코사인 t d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앞부분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얘는 다항함수고 얘는 삼각함수죠. 이게 종류가 서로 다른 애를 곱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종류가 다른 것을 정적분 또는 부정적분 할 때는 부분적분을 쓰게 돼요. 아마 안나쌤이 로다 삼지라는 얘기 막 했던 거 있지? 종류를 선택을 할 때 이제 부분적분을 종류를 선택을 할 때 누구를 미분 대상으로 잡고 누구를 적분 대상으로 잡을지 그거를 선택하는 기준이긴 한데 너무 뭐 외워서 하긴 좀 그렇잖아. 수학이 어느 정도는 암기라고 해도 그런 걸 외워가지고 적용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부분적분을 내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구를 미분 대상으로 잡을 거냐라는 거는 결국은 이거를 간단하게 해야 우리가 적분이 쉬워지지. 없어지는 애를 미분 대상으로 잡으면 되겠죠. 미분에서 없어지는 거 누구야 여기서? t.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네 글자로 그적, 미적 부분적분에서 그대로 적분, 미분적분 그 미분 대상을 잡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녀석을 t를 요 녀석을 미분 대상으로 잡아보는 거죠. 그대로 적분, 미분 적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간다. 정적분이니까 그대로 적분이야. 코사인을 적분해라는 얘기인데 뭘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는지를 거꾸로 보는 거죠. 뭐죠? 사인. 그렇지. 사인.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아래끝 윗끝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적분에서 뭐야?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거 기억나나요? 저는 복습 안 했는데 어떻게 기억이 다 나? 좋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미분적분입니다. 그죠? 미분적분. 그럼 t를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하고 아까 적분한 sin 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dt.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뒤에 거 계산할 때 요 녀석 계산할 때 물론 이제 사인을 부정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지. 여기서 부호 실수 좀 줄여놓고 윗끝 아래끝 넣으면 되는데 요거 sin t라는 함수 기본 함수라서 그냥 그려볼 수 있거든. 요건 나중에도 많이 써먹는 거니까 잘 봐봐. 아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랑 뭐 비슷하게 생겼죠. 요렇게 해서 2파인데 여기가 파이고 지금 어디까지 보려고 해요? 2분의 파이까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여 부분에 지금 x축 위쪽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넓이와 같단 말이야. 요게 정적분 정의 이용해서 구해보면 얼마냐면 1이야. 그러면 그 옆은 얼마겠니? 1이야. 여기는 2겠지. 정적분으로는 마이너스 2겠지만 요거를 알아두면 너무 편하게 얘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얼마인 거 알아요? 1인 거 알아요. 알겠지? 그래서 앞에 거만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는 자, 0 넣으면 빵이니까 버리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빼기 1 뭐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야? 극대가 베타다 이렇게 되겠네요. 베타.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 혹시 채원아 알파 빼기 베타를 잘못한 거 아니니? 저 이름 맞지 않아요? 응? 1번인가? 선생님 번호를 잘못 봤나? 아니에요? 1104. 그래, 빼기 잘못한 것 같던데? 알파 빼기 베타니까요. 2분의 파이가 날라가고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 3번이 되겠습니다. 뭐야 몰라서 틀린 줄 알았더니 빼기 잘못했지.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하기 좋았던 게 세미도함수라는 개념 요거 잡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7 푸셨나요? 뭐야? 플러스 뭐라고?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 나왔다고? 자연상수 2 나왔어? 얼추 비슷했는데? 같이 풀어봅시다. 본인 풀이랑 어디가 조금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돼, 알았지? 무조건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뭐 범위도 없는데 최대값 구하래. 왠지 느낌이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 꼭대기. 맞지? 그러면 여기는 아까 해석했던 거랑 비슷하게 극대를 찾고 그 어디에서도 극대보다 큰 데는 없어. 이런 거를 지금 감을 잡아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짠! 함수를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제 도함수가 필요하지. 그쵸? 그 다음에 적분 구간에 x가 들어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뭐 하자 그랬어요? 그렇지. 아래끝 위끝 같게 만드는 f에다가 뭐? 0 넣으면 얼마? 0. 이거 원점 지나는 녀석이었어. 괜찮죠? 두 번째 양변 미분. 다행히도 적분 대상 함수가 t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밀어넣고 나오면 되죠. 여기까지는 아마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x는 1 마이너스 x에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도함수 이거 그려보라고 하면 물론 그릴 수는 있죠. 그런데 도함수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고 x의 범위가 따로 없잖아요. 그럼 모든 실수에서 열어놓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 요 녀석은 지수 표현인데 x에 뭘 집어넣어도 얘는 부호가? 그렇지, 양수야. 그럼 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가 뭐야? 세미 도함수가 되겠다. 맞죠? 그럼 요거는 기울기가 1이면서 1,0을 지나는 간단한 요런 함수를 보면 되겠죠.
굳이 뒤에 있는 2의 x제곱까지 볼 필요 없이. 그래서 요게 f'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x절편이 1이겠고 그것을 기준으로 왼쪽은 양수, 오른쪽은 음수니까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요런 구조가 되겠지. 그럼 아까 예상했던 대로 f라는 함수는 1에서 극대를 가지고 그 왼쪽 오른쪽에서 요런 모양을 띠는 거야. 그러면 아까 1번까지 합쳐준다 그러면 얘는 0,0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쭉 증가하다가 1에서 극대를 찍고 다시 감소하는 구조 끝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래프 그리는 단원에서는 이거에 뭐 x의 무한대로의 극한, 음의 무한대로의 극한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이쁘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뭐야? 얘는 올라가다 내려가는 게 끝이야. 그러면 최대값이 언제겠어요? 1일 때 극대값이 곧 최대값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의 x자리에 1을 밀어 넣으면 0에서 1까지 1-t 2의 t제곱 dt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뭐야? 1차 함수랑 지수 함수의 곱하기니까 부분 적분으로 가면 되겠다. 그치? 자, 채원이가 한번 해볼까? 그대로 적분 그 다음에 부 마이너스 미분 적분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이쁘게 플러스로 바꿔 놓고요.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다.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앞에 거가 0이에요. 여기서 이제 미스가 좀 날 수 있어. 왜냐하면 정적분은 윗끝 넣어서 아랫끝 넣은 걸 뺄 거니까 부호가 좀 미스가 나거든. 그래서 1 넣으면 0이니까 빼기. 자, 0 넣으면 1 곱하기 2의 0제곱은 1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2의 t제곱이니까 어디 갔니? 2의 t제곱이니까 그대로 부정적분의 0에서 1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1제곱 빼기 2의 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 아까 태연이가 2 마이너스 2라는 줄 알고 잘 풀었네 했는데 어디서 미스가 났니 태연아? 적분? 부분 적분? 채원이는? 그래 잘해 알았지? 그적 미적 미분 대상은 없어지는 녀석을 잡자 이렇게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우리 책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 여기 했었고요.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뒤에 문제들은 나중에 우리 RPM 다 풀고 나서 돌아와서 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정적분과 급수 여기로 가볼게요. 정적분과 급수. 쌤 페이지는 52페이지인데 갔니? 혹시? 정적분과 급수. 혹시 수업은 잘 알아듣겠나요? 괜찮니? 정적분과 급수는 이제 뭘 다뤄볼 거냐면 우리 사실 수투에서 정적분 처음에 만났을 때 기억나? 정적분 처음 만났을 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이제 정적분 표현인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부정적분 구해서 a에서 b까지 할래요 이러고 끝났단 말이야. 정적분이 이렇게 생겼다 그랬거든. 그냥 정의만 하고 문제 적용하고 그랬었지. 이거 혹시 그래프로 해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있지. 뭐 할 때 넓이 구할 때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 왜 인테그랄이 넓이로 됐을까? 그죠? 거기가 우리가 지금 빈 상태란 말이야. 비어있는 상태야.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고 관련된 유형의 문제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드러내버렸어. 그걸 쏙 드러내니까 너무 간단하게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미적분 과목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해볼게. 그래프를 몇 가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조그맣게 그려봐. 한 3개 정도만 그려볼게요.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야겠다. 이렇게
일사분면 x축, y축 그려볼게요. 그리고 그래프는 간단하게 이렇게 f라는 함수 y는 fx라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구간은 0에서부터 1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 2에서부터 우리 미적분 과목까지 그동안 해왔던 게 뭐냐면 지금 x축 위쪽으로 다 정의되어 있는 함수니까 정적분을 구하면 곧 뭐가 돼요? 넓이가 되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표현해보면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x dx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정적분 활용한다 이렇게 가는데 왜 도대체 넓이를 이렇게 구했을까? 그 배경이 뭘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똑같은 걸 옆에다 그릴게요. 이제 단계로 가볼 거야. 자, 이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형태만 비슷하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f가 있어요. 0에서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걸 정의하기 전에는 이렇게 구한다는 건 모르고 있었겠지. 그래서 기본 도형인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0과 1을 2등분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분의 1로 쭉 가서 함수를 만나는 곳이 있을 거지, 그지? 그거를 세로로 하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만들어 봤어요. 따로 표시 안 해도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 그럼 지금 0과 1을 반띵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똑같겠죠?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1을 또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려봤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파란색 두 개 넓이를 더합니다. 그러면 빨간색 넓이랑 같나요? 아니지. 왜 그럴까요?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표현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2등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넓이 구할 수 있는 직사각형들로 만들어서 넓이를 더해봤더니 아쉽게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같지 않아. 더 크죠, 그죠? 그러면 또 할게. 2등분 말고 요거를 또 반띵하는 4등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등분. 그 옆에다가 또 그릴게요. 귀찮지만 그려봐. (4등분까지만) 할 거예요. 자, f는 이렇게 생겼고 0에서 1까지는 이렇게 생길 건데 아까 2등분 했다가 그거를 다시 반띵. 그럼 4등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중간이 2분의 1이고 그것의 절반이니까 4분의 1이고 그 옆은 4분의 3이 되겠죠.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 자, 일단 4등분 했으니까 여기 밑변 가로의 길이에 해당되는 건 다 똑같겠지, 그지? 그리고 아까처럼 직사각형을 또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세로로 하고 직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2분의 1 위치를 세로로 하고 직사각형 하나. 자, 세로로 하는 녀석을 가만히 보면 전부 이 x값을 누구한테? f한테 밀어넣은 함수값이죠, 그죠? 세로의 길이. 세원아, 이거 보이니? 세로의 길이가 함수값이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다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럼 직사각형 4개 나왔겠죠. 4등분 됐으니까. 그러면 비교를 해보는 거야. 왼쪽에 2등분 했을 때 원래 구하려던 넓이보다 튀어나온 부분과 지금 4등분을 해가지고 튀어나온 부분이 크기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조금은 작아졌겠지. 그런 느낌이 드니? 그럼 8등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좀 더 작아지겠지. 16등분을 하면 조금 더 작아지겠지. 그러면 32등분을 하면 더 작아질 거고. 하지만 32등분을 했다고 해서 얘랑 같아지지는 않겠죠. 그럼 여기서 무슨 개념을 넣으면 될까? 무한등분. 그렇지. 무한등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확히 같아지겠죠. 무한대로의 극한이라는 게 결국은 뭐야? 여기로 가깝게 간다. 결국은 얘가 된다라는 개념이거든. 괜찮나요? 이해되지? 자, 그래서 요 개념이 뭐냐면 정적분을 정의함에 있어서 요 개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적법이라고 불러요. 구분구적법.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쌤이 구체적으로 함수식을 한번 넣어 볼게요. y는 fx라고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식으로 이거를 x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2등분, 4등분 했는데 이거를 정적분 정의로 어떻게 가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등분을 하고 0에서 1까지를 똑같은 등분을 하고 세로의 길이를 찾고, 그죠?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직사각형들의 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등분 자체를 무한등분으로 가져가는 구조야. 요 흐름 괜찮니?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요 조금은 큼직하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y는 fx고 요게 x제곱이라는 구체적인 식이 존재한다. 0에서 1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봐봐요. 오른쪽에 쓸게. 첫 번째 0에서 1까지를 아까 2등분, 4등분, 8등분 했는데 이거 일반적인 표현을 위해서 0에서 1 구간을 그냥 구간이라고 할게요. 구간을 n등분 한다로 출발합니다. n이라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n이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뭐 내 맘대로 n등분. 자, 그러면 0에서 1까지 그 선분의 길이가 1이잖아. 요거 n등분 하면 한 덩어리는 얼마겠니, 길이가? n분의 1이겠지, 그지? 그거 표현할게요. 그래서 요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점점점, 마지막 덩어리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요 한 선분의 길이가 n분의 1이니까 좌표로 따지면 맨 처음에 있는 게 n분의 1이라는 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또 n분의 1을 가는 거니까 n분의 2의 좌표가 되겠죠. 점점점점. 그러면 마지막에 1에 해당하는 거는 n분의 n 좌표가 되겠죠. 그럼 그 앞에 있는 거는 n분의 하나 앞에 있으니까 n-1 좌표가 되겠죠. 좌표로 세팅을 했습니다. 괜찮죠? n등분을 했어요. 이거 뭐야? 직사각형의 가로를 담당할 녀석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세로의 길이를 함수 값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그려볼게요.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점점점.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겠죠. 더 내려오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사이에 점점점. 그 다음에 마지막 1일 때 직사각형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한하게 n등분 한 거는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맞죠? 근데 이거 우리 무한대로 보내면 같아진다라고 개념을 잡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합해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합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와보겠습니다. 어차피 가로의 길이는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만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 길이가 우리 n분의 1이라는 x값을 누구한테? f한테 넣은 함수값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
첫 번째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는 n분의 1 곱하기 세로의 길이 하면 되는데 f에 n분의 1이라는 좌표를 넣은 함수값. 근데 이건 맨 앞에 거잖아, 그지? 그 다음 거도 더하면 되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n분의 1 가로의 길이 곱하기 이번에는 세로의 길이가 뭐야? 좌표 n분의 2를 넣은 거야. 따라서 f n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패턴 자체가 이거를 쭉 더해서 마지막이 뭐예요? n분의 1 가로의 길이에 함수값 누구 넣은 거? 1 넣은 거거든? 그거도 굳이 한번 n분의 n이라고 표현할게요. 왜냐면 패턴을 보려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덩어리들의 합으로 나타나고 있지? 요거 간단하게 시그마 처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변하는 애가 누군지를 보자고. 변하는 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집어넣는 분자가 변하고 있다. 맞죠?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n까지. 따라서 시그마는 더하는 구조를 표현한 거니까 n분의 1은 그대로 묶어냈다고 보고요. 남은 애들 함수값들의 합이잖아, 그지? 그것을 시그마로 표현하면 1부터 n까지 변하는 애를 k라고 잡았을 때 1부터 n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f의 n분의, 자, 집어넣는 값에 분모는 n으로 고정돼 있네, 그지? 분자만 k 이렇게 주면 되겠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구체적인 식이 있었으니까 식을 적용해 봅시다. n분의 1 곱하기, 자, fx가 x제곱이었어요. x제곱에 x자리에 n분의 k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죠? 하나만 더. 자, 그러면 시그마에 적용되는 문자는 k니까 거기 분모의 n제곱은 앞으로 꺼내도 문제 없겠다. 그러면 앞에 n분의 1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n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남은 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가 됐니? 자, 그러면 요게 오랜만에 등장하는 거긴 한데 많이 보던 거지. 이거 수열의 합에서 나오는 건데요. k제곱은 식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기억나니? 괜찮지? 그대로 적용합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는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짠. 뭐 더 정리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n등분을 해가지고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구체적으로 구해놓은 상태야. 근데 이거는 n등분이 유한한 등분이었잖아. 우리가 오롯이 곡선과 이루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깎아야겠지, 그지? 그래서 세 번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극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우리 넓이 구해놓은 거 그대로 대상으로 잡아주면 6n 세제곱분의 분자 그대로 쓸게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쓴 이유는 극한 구조 보이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차수가 같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b 얼마? 3분의 1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넓이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열심히 돌아서 왔지만 그게 누구야? 이거지 사실. 그래서 구해볼게요. 0에서 1까지 fx의 정적분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부정적분 3분의 x 세제곱 0에서 1까지 어때? 3분의 1 이렇게 같죠? 그래서 구분구적법이 정적분과 넓이를 구하는 그 관계였던 거예요. 물론 정적분이 항상 넓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넓이와 관련이 있죠. 그 배경이 구분구적법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선생님 매번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니요. 물론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해볼 거냐면 요렇게 표현된 거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인 걸 이해하고 세 번째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 리미트를 할 거잖아. 그지? 요 극한을 보낼 거잖아.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극한에 요걸 적용한 거를 어떻게 하면 요렇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극한의 꼴을 정적분으로 고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잠깐만 맛보기 하고 올게요. 문제는 안 풀 거고 어떤 문제의 형태가 되어 있냐 좀 넘겨볼게. 쭉 넘기면 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 RPM 158페이지 보면 1번, 2번이 다 그 내용인데 정적분과 급수, 즉 리미트 시그마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연습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정리를 해놓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정리해 놓기 위해서는 오늘 했던 구분구적법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 물론 직사각형을 막 그리란 얘기는 아니지만 요런 배경에 의해서 정적분으로 다 고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할 거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함수를 이렇게 쪼개고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절반만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요 밑에 개념 구분구적법 다시 한번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분구적법 통해서 나온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지 요거를 정리할게요. 알겠지?